사소한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감정의 폭이 좀 커요. 화가 자신에게 향하면 자해나 자살 사고나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20년) 참고 산 남편 뒷담화 좀 들어주세요. 평소 완전 덜렁대고 실수가 많고 뭘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미룹니다. 성격 자체도 많이 게으르고요. 잔소리하는 제 입만 아픕니다. 집도 엄청 어질러 놓고 더럽고 씻으라고 해도 씻지도 않아요. 이 남편이 요즘 유행하는 ADHD가 의심되는 것 같기도 한데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요? 지금 사연자분 얘기 들어보면요. 남편분이 기본적으로 좀 게으르고 약간 덜렁대고 실수하고 이런 성향 자체를 갖고 있는 분으로 보여요. 그런 성향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는 ADHD, 일명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의 특성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ADHD가 어떤 병인지 그 성향을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ADHD라고 하는 병은 병명 안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과잉행동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병이란 뜻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항목이 있고요. 과잉행동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조금만 더 성장을 하면 과잉행동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것이 충동성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둘이 전혀 별개인 것 같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과 충동성이라고 하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같은 축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충동적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바로 재미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재밌으면 꽂혀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 특성이에요. 뇌의 전두엽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 근데 이곳의 발달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꼭 필요한데요. 도파민은 각성과 관련되어 있고 재미,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사람은 각성이 덜 되고 더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미없는 경우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볼 텐데요. 재미없는 것은 하기 싫은 것 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일상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무기력해 보여요, 일상에서는. 우울증 같으면 계속 무기력해 보이겠지만 ADHD는요, 계속 무기력한 것 같은데 자기가 재미있는 게임 할 때는 또 반짝반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에너지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무기력한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재미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어요. 무엇을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뭘 화장실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꼼질꼼질하거나 멍 때리고 서 있거나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것을 미루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최대한 늦게까지 미뤄서 마지막에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을 놓쳐서 못하거나 이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평소 일상의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덜렁댄다, 실수한다, 무엇을 빠뜨린다, 어디다 놨는지 물건을 못 찾겠다, 그리고 어디 잘 부딪히고 잘 다쳐서 멍이 잘 들거나 이 사람이 지나가면 우당탕탕 뭐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뭔가 일 처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저거 하고, 일하다가 갑자기 핸드폰 보고 또 일하다가 갑자기 메일 확인하고, 일하다가 다음 해야 될 일을 오늘 미리 땡겨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체계적인 일 처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자체가 잘 안 돼요. 지각 같은 걸 되게 자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맨날 지각하는 친구라고 아예 인식할 정도예요. 이런 분하고 대화를 하면요, 대화에도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는 멍 때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면 네? 하고 나중에 무엇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중간에 난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아니면 그 어떤 얘기 듣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연상되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뒷북치고 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에서도 잘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재미없는 것에 대한 특성이에요. 이제 재밌을 때는 어떤 현상을 보이냐 하는 거죠. 재밌으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충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충동성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갑자기 뭐가 먹고 싶다 그럼 오늘 먹어야 되고, 뭔가 물건을 사고 싶으면 충동적으로 그냥 사는 거, 이런 즉흥성들.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급해요. 뭐든지 이게 빨리빨리.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걸 정말 힘들어해요. 그리고 충동은 감정이 있는 대로 나오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감정의 폭이 좀 커요. 조금만 힘들면 뭐 슬퍼서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좋으면 너무 좋아서 막 오버할 정도로 이렇게 남들이 조울증이나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좋고 슬프고 이게 굉장히 폭이 크고요. 마찬가지로 화도 굉장히 크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심하게 폭언을 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뭘 때려 부신다든지 이런 식의 폭발적인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남에게 이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화가 자신에게 향하면 자해나 자살 사고나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들은 뭐에 잘 꽂혀요. 뭐 취미도 하나 꽂히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장비도 엄청나게 사면서 끝장 보는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하게 해야 될 일보다 지금 관심사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들이 말에서도 좀 특성이 있는데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말이 많아요. 그리고 남이 말할 때 중간에 가로채고 남 말을 끊는 성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생각나는 것을 걸리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후회하고 이런 성향들을 갖게 돼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성향을 비교해서 얘기했잖아요. 재미없었을 때 나타나는 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성향이고, 뭔가 자기가 재밌거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충동적인 성향이다. 이런 형태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 인생은 사실 이 ADHD와 굉장히 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참고 미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삶에서 손해보는 것이 훨씬 많게 됩니다. 충동성이 크면 사람들과 갈등이 많이 생기고, 특히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거나 감정 기복이 크거나 화를 많이 내서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화나면 쉽게 때려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충동적이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미 뭐 자퇴를 한다든지 뭐 검정고시하고 대학교도 여러 번 바꾸고 나중에 취업해도 막 계속 바꾸고 이런 삶을 살고요. 뭐 연애, 결혼 이런 것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충동성 중에 나쁜 형태로 충동성이 발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도박, 술, 그 다음에 마약, 나쁜 형태로 빠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심하게 더 꼬이겠죠. 좀 파란만장한 인생, 이런 형태로 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ADHD라고 하는 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의 특성을 갖는 사람은 이 특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본인들이 이 단점을 압니다. 나는 하기 싫은 걸 진짜 미루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스케줄 관리를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해요. 남보다 더 계획을 잘 짜게 하고 스케줄러를 만들어서 이번 주에 할 일, 오늘 할 일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짜고요. 이걸 알람으로 2중, 3중으로 이렇게 알리게 하고, 책상에는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걸로 오늘 할 일을 또 붙여놓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체크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은 약간 강박적인 건데요. 강박적인 성향을 좀 키우면 ADHD에서 그 덜렁이고 실수하는 성향을 많이 보완할 수 있어요. 충동은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실수를 많이 하면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야지 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거고요. 개념 없이 돈 써서 경제관념 없고 뭐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를 안 쓴다. 계좌이체 한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내가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나 스스로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서 막상 쓰려다가 이체 한도 풀고 뭐 하려다 보면 귀찮아서 그냥
한 번 더 참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충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라고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들어보면 ADHD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에 굉장히 무책임하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가지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좋은 쪽에 쓰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잘 꽂히는데 그 꽂히는 게 예술에 꽂히면 세상에 없는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거에 꽂히게 되면 IT 업종이라든 이런 데 남보다 훨씬 선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을 선도하는 예술가라든지 IT 업종에 뛰어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방송계, 연예계에 뛰어난 그런 진행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ADHD가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잘 풀린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게 신중한 사람은 생각하느라고 진행하지 못할 것을 일단 하고 보니까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대신에 말도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해요. 그래서 흔히 저는 이제 AD 성향 있는 친구들에게 권하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무원 같은 업종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서류 보면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몸을 쓰는 게 더 좋고요. 방송계, 연예계, 예술계가 좋고요. 기획이나 홍보처럼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업종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권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공부가 재미없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권해요. 공부에서 재미를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 재미없는 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와, 어떤 천재가 이런 걸 만들었냐? 대박, 신기하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재미를 느끼면 갑자기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생겨요. 최면을 걸듯이 재밌다고 자꾸 생각하라고 해요. 그게 일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절실함을 가지고 해본다. 너 이거 숙제 안 하면 게임 못해. 그러면 그 숙제를 해요. 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해야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견디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촉박하면 좀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는 건 좀 어려워도요. 시간이 촉박하면 그때는 엄청난 초집중을 발휘하기도 해요. 오히려 이 장점을 잘 살리면 시대에 앞서가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뭐 엔터테이너나 예술가가 될 수도 있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사례에서는 저는 그냥 남편의 특성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에게 좀 뭐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남편이 재미있어 하는 거 그런 걸 찾아서 같이 좀 즐겨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